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수입니다. 저희가 한 2, 3주 전에 이제 입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조금 남긴 했지만 대학 결과도 사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의 입시 설명회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증명하듯이 입시 결과들도 잘 나오고 있는데,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입시 결과가 잘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데, 저희가 그 입시 설명회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다룬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남겨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바로 지원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지원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저희가 지금 이 뒤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지원서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대학을 이제 지원하자, 잘 리스트 뽑고, 리스트 뽑았으면은 그 다음에 에세이 쓰고, 에세이 썼으면은 제출하고, 제출했으면 결과 받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엄청난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시간도 많이 썼고 노력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원서라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그리고 왜 이 지원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원서 과정이 방금 제가 얘기한 그 과정대로 거의 흘러가잖아요. 혹시 뭐 더 간략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원서라는 건 어떤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나요? 모든 사람이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 뭐 6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2월, 1월에 마감되는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학교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 서칭을 하고, 이제 학교마다 원하는 또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SAT, ACT, 뭐 AP 뭐 등등등, 우리 인터넷 학생들은 토플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두오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이제 학교 리스트가 나오고 뭐 나머지 것들을 준비할 때 뭐 학교마다 파이낸셜 에이드가 좀 다르니까 요거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추천서랑 트랜스크립트랑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에세이에 시간을 많이 쓴 다음에 지원서 준비를 하면서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얼리를 내고, 12월 1일에 기준으로 유시를 내고,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내는데, 대부분 12월 1일 정도나 그 전에 전공마다 조금씩 이제 좀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좀 유니크한 그런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키텍처라든지 뭐 아니면 등등등, 이런 학교들은 좀 더 빨리 내야 되거나, 아니면 메리트 스콜러십을 준비를 한다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지원서를 빨리, 원래는 뭐 1월 며칠이겠지만 12월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월 15일 날 결과가 그닥 좋지 않다면 우리가 얼리가 이제 그 전서부터 준비를 하겠지만 1월 1일부터 이제 2월 1일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들 마감을 준비를 하겠죠. 레귤러 디시전을 이제 마감을 준비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웨일리스트가 되거나 디퍼를 받게 되면은, 디퍼 같은 경우는 디퍼 레터를 또 작성을 해야 되죠. 대부분 12월 15일 날 받은 디퍼는 2월이나 2월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내고, UC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의 디퍼를 받았을 때는 4월 15일까지라든지 뭐 5월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어필을.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디퍼 레터를 작성하는 기간까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6월서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과정인데, 지금 최대한 간략히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 과정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테스트네이션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하는지, 어떠한 과정들이 좀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식화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위에서부터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최상위권 지원서 멘토링의 심플 로드맵이라고 나와 있네요. 시간이 지금 300에서 50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뭐 사실 더 많겠죠. 사실 이거는 최대한으로 잡아서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에세이 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처음 딱 학생을 지원서를 시작했을 때 하는 거 첫 번째 단계.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나누고 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을 제일 많이 쓴다라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뭐 이 프로세스가 길어서가 아니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항 리스트를 되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대항 리스트가 이제 우리가 막 50개, 60개 물론 그렇게 낼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쵸. 어쨌든 학교가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우리가 20개 정도는 낸단 말이에요. 많이들 내죠. 네. 20개 정도. 진짜 많이 20개는 평균적으로 내는 것 같은데 그럼 이 20개 정도의 학교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탑 1부터 20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뭐 잘하는 친구들 그쵸, 기준에서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매치랑 세이프티도 되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학교들을 전공으로 탑으로 갈 건지 IB나 홀리스틱으로 갈 건지 전공을 우회해서 갈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대한 시간이 너무나도 저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리스트, 두 번째 시간은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 이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시간을 저희는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나 지원서에 대한 근데 이 지원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원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룬다라는 게 아니라 멘토링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학생마다 개개인으로 테일러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지막은 서플리멘터리랑 포트폴리오랑 이제 추가적인 것들의 준비. 요 세 가지 크게 저희는 좀 준비를 하는 컨설팅 회사라서 그래서 300에서 500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먼저 크게 이렇게 틀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이해가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이제 대학 학생의 리스트. 지원, 대학 리스트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 리스트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나요?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당연하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만 봐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과정의 첫 스타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점, 영향력, 단점을 알지 않고 들어갔을 때랑 그냥 이 친구의 보편적인 그런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랑은 너무나도 첫 단추부터 달라진다. 사실 이번 그 입시 설명이 어떻게 보면 주제였잖아요. 맞아요. 본인 자녀분을 잘 알고 있는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희가 지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좀 유니크한 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학생이 점수나 GPA가 무조건 높고 하면은 그럼 너는 그냥 탑 10만 써, 탑 20만 써가 아니라 그 학생이 정말 원하는 거나 맞는 매칭되는 걸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점, 영향력, 단점을 본다라는 거죠. 나중에 저희 학생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좀 출연을 할 거지만 GPA가 낮은 친구, SAT가 없던 친구, 토플이 없는 친구, 추천서가 아예 하나가 없을 것 같은 친구, 아니면 가까스로 있을 것 같은 친구, 정말 변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친구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원서에서 딱히 이렇게 엄청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컨설팅은 컨설팅, 지원서는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컨설팅을 하면서 지원서로 저희 학생들은 조금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 프로세스가 좀 저한테는 좀 쉽고 그냥 이제 지원서가 들어오면은 이 컨설팅을 하지 않았던 시간까지 할애를 해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단계를 저는 좀 갖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학생을 도와준다면 저는 이 친구의 강점, 영향력, 성향, 뭐 단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뻔한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뻔한 그림은 펜이 없어요.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팬층이 안 쌓이기 때문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가 잘못되면 밑에서부터 우르르르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SAT가 없을 경우나 그리고 이 친구가 공부는 잘했는데 갑자기 뭐 그레이드 딥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성실함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는 좀 바깥으로만 놀고 학교 생활은 좀 안 했던 친구처럼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 머릿속으로 좀 어느 정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음악을 예시로 들면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런 동화 속에 이런 주제로 뭔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누구는 그냥 탁 하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 친구의 전반적인 결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거는 이제 제 직감이고 직감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100% 이제 문서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길게 학생에 얘기했지만 대한 강점, 영역의 단점이 100% 이상이 파악이 무조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prediction이 나오겠죠. 맞아요. 다음은 되게 쉬운데 그냥 제가 이 친구가 IB냐, 힙스냐, 아니면 탑 토안이냐, 전공 베이스 탑이냐, 아니면 뭐 UC냐, 뭐 등등등이 나오지만 50% 프리딕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 직감? 그치만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봐요. 근데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 학교의 역사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보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잖아요. 저희가 진짜 무슨 작년 애들 본 적이 있나요? 과정도 안 봐요. 네. 왜 그러냐면 그냥 완전 새롭게 이번에 만약에 새롭게 준비한다면 이 친구는 어떤 결로 들어갈까라는 말도 안 되게 좀 그러니까 템플릿 같은 게 아예 없는 거죠. 그쵸. 말도 안 되게 좀 고생하는 길이죠. 그치만은 고생하는 길이 있어야지 결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리스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 리스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전공으로 우리 뭐 요번 연도 하나 케이스를 들어볼까요? 그 수학을 들어가고 싶은 친구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유펜이 있어요. 근데 IB 학교의 유펜은 수학으로 NYU보다는 낮아요. 근데 프린스턴은 당연히 높죠. 근데 IB이면서도 그렇죠. 높죠.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 프린스턴은 홀리스틱하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의 거의 탑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는 슈퍼 리치가 되긴 하지만 이 학교를 또 지금 나머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뭐 당연히 할애하는 시간도 더 많이 들겠고 그렇지만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리스트가 좀 다른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결정은 학생한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 진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말릴 수는 없죠. 네,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제 의견을 좀 더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린스턴이라는 학교가 있고 또 유펜이라는 학교가 IB지만 전공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이제 NYU라는 넌 IB지만 또 전공에서는 높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이제 소팅을 하냐면 홀리스틱하게 좋은 학교 랭킹 자체가 좋은 학교 그러면서도 퓨처리스틱한 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4년 후 네가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거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학교들까지도 살짝 포함하고 그리고 전공으로 높은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리버럴 아트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교 만약에 핏이 맞다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퍼블릭 학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 그 다음에 매치랑 세이프티를 좀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냥 다 IB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줄을 세워버리죠. 네, IB랑 US 컬리지 랭킹 맞아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래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제 있죠. 아니면 부모님이 여기 학교 안 가면 의미 없다. IB 크게. 아니면은 뭐 가지 말래요.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학교 가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뭐 재수를 하겠다. 재수보다는 글쎄 이런 학교 안 가면 무슨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어터네티브가 더 그냥 낮은 학교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겠죠. 차라리 그런 거 가기에는 뭐 서울대를 가겠다.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은근히 있어요. 네, 그냥, 왜냐면 뭐 한국 시민권이고 나중에 석사로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제가 좋아하는 아까도 봤는데 그 유현준 전록현준. 네, 홍대 졸업을 하시고 MIT랑 하버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도 잠깐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학사가 항상 저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학사가 중요하니까 리스트를 짤 때는 조금 다양하게 짜는 것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제 학생의 의견을 저는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만약에 학생의 어떤 뚜렷한 가치관이 있다고 하면 교수님을 보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전공이나 아니면 이런 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베이스로 들어가던가 그래서 좀 다양한 리스트가 나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 리스트 그거 뭐 SAT, GPA 딱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 무슨 컴퓨터 엑셀에 감 넣듯이 답답한 것보다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네. 겉에 보면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학생들이 입학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학생이 거기를 갔어라고 누가 보면 굉장히 놀랄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학교의 성향이나 학생의 성향이나 준비된 것들을 보고 셀렉트를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정말 결과가 너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 나올 수 있냐면 만약에 잘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진짜 매년 조금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증명을 하기 때문에 서명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얘는 이 점수로 여기 절대 못 가라는 친구들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제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면 리스트가 나오면 이제 커뮤니티를 제가 CWI라고 우리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C,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W, rating 그 다음에 I는 intelligence 이렇게 해서 이제 CWI라고 하는데 C가 가장 크게 제가 강조를 했던 이유가 대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에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 탈락하는 이유가 커뮤니티를 이해를 못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학교를 정말 이해를 못해서 탈락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나도 유능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인재들이 탈락합니다. 지원서가 그냥 뭐 내가 했던 거 열심히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뭐 I do deserve a chance, right? Yes, you do deserve a chance, but no, you don't at the same time. 그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기가 딱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인트레스팅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말들이 물론 미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치워버리고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회의 땅이라고 하죠. 물론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기회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단어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쓰이고 있는 거 자체가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니크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이런 사람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에서 이런 결과의 뭐 산출물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 대학을 들어간다라는 건 더 이상 한국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입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는 하는데 계속 이 SAT, GPA 이거에 너무 이제 목매여 있는 거야. 그렇죠. 물론 다른 영상에서 말하겠지만 SAT 진짜 중요하고 GPA 정말 중요해요. 저는 성실함이 없는 친구는 대학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성실하게 안 사는 친구들은 저한테 많이 혼나요. 근데 성실한 친구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성실하게 한국 대학 들어갈 것처럼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한국 지원서는 일단 성적이 짱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성적이 좋으면 들어가니까 마치 그걸 준비하듯이 했는데 다른 리그에서 뛴 막 거죠. 대회 기록 다 해놓고 네. 정말 잘 뛰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뛴 거죠 지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리스트부터 그리고 이 리스트 위에서는 이 친구의 영향과 강점과 단점 이런 것부터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 입시 지원서를 잘 이해했느냐의 첫 질문이겠죠. 그렇다면 yes 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너의 단점이 뭐야? 너의 강점이 뭐야? 너의 영향력은 뭐야? 라는 말을 아주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내 자료들을 상황에 맞춰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커뮤니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미국 대학, 그리고 미국의 나라, 미국이라는 땅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VMM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학교마다 비전, 미션, 메이저가 있는데 뭐 당연하죠. 뭐 학교 페이지 가면 미션, 비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학교가 믿고 있는 미션과 비전이
나랑 그리고 내가 빌드했던 나의 그 로드맵이랑 얼추 맞는지 어느 정도는 좀 예를 들어서 이 소모임과 인터랙티브한 이 인바이러먼트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가 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혼자 하는 거 믿지도 좋아하고. 않아. 물론 그것만이 이 친구가 이 학교랑 핏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 미션 메이저가 저도 우리 학생 컨설팅 할 때 처음부터 만드는 비전 세팅이라고 첫 번째 합니다. 단계. 네, 첫 번째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5가지의 요소를 저는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근데 좀 어려운 게 학교, 대학교 사이트에 막 나온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자료들을 모아봤을 때 베이직 매치, 학업, 과외, 개인, 서플리멘터리의 매치를 보는데 저는 이게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존업이나 유펜이나 뭐 아니면 UCLA나 뭐 이런 학교들을 제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랑 어느 정도 내가 매치가 되는지 그리고 어필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다큐멘터리가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이거 제외하고 아니면 요거는 30%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에 올인하자. 줄 건 줘 이거죠. 줄 건 주고 내가 잘하는 거를 하자. 맞아요, 맞아요. 내가 못하는 걸 굳이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힘들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이직 매치는 무조건 지금 제가 보면 요거는 지금 라인이 2개가 그어져 있잖아요. 이유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같이 봐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학생도 피해갈 수 없는 맞아요. 요소니까. 피해갈 수 이거는 없어요. 이제 학생이 살아가면서 이제 할 수도 맞아요.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거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저희 학생은 이 3가지가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잘 준비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학교에서 좋은 학교가 붙을 가능성이 좀 큰데 요거 3개가 없는 친구 혹은 이제 하나 정도만 있는 친구들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럼 이 학교에 이걸 과외로 퍼스널 프로젝트로 가는 게 좀 유리한지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서플리멘터리를 가지고 하나 두 개를 추가를 할 건지 그렇죠. 예, 요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요 위에 있는 GPA, SAT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스페시픽이랑 홀리스틱한 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리스트가 나오고 커뮤니티를 이해를 했다면 그리고 나서의 다음 단계는 오케이 그럼 내가 진짜 존 홈이랑 잘 맞는지 유펜이랑 진짜 잘 맞을까 내가 리버럴 아트 성향과 잘 맞을 수 있을까? 얘네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비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은 나는 그러면은 이런 학교는 진짜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냥 단순하게 요거 가져가면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저도. 이 과정이 이제 시간이 꽤 걸리죠. 그 대학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고 맞아요. 전공별로 또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같은 전공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쵸, 또 그쵸. 심지어 다 같은 전공이어도 준비는 다를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3가지 중에 첫 번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다면 리스트를 그때 이제 요게 생기는 것 같아요. Early Action, Restrictive Early Action, ED1, ED2, Regular, 뭐 Merit Scholarship, Liberal Arts 학생, 학교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뭐 그게 다 레귤러겠죠. 근데 그쵸. 뭐. 근데 이제 요거가 조금 중요하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얼리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되게 잘 준비했던 친구들은 마지막에 골라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냥 너무 미국 대학 입시라는 그 두려움 안에 학생들한테 좀 너무 크게 와닿아서 저 그냥 아무 데나 가도 좋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ED를 막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와튼에 들어간 저희 학생이 진짜 1년도 안 돼서 선생님 근데 저 그냥 레귤러를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얼리가 끝나고 나서 기다리면서 너무 후회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선생님 제가 계속 보니까 제 어렸을 때의
그 나의 드림 스쿨이 여기긴 한데 여기가 더 핏이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많죠. 많죠. 이 지원하면서 더 많이 느끼잖아요. 맞아요. 지원서를 지원서를 막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학교도 알아보고 에세이도 써보고 이제 막 생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나 근데 이 대학교보다는 저 대학교가 더 잘 맞네라고 맞아. 갑자기 불현듯 했는데 4년 동안 이 학교였는데 네, 갑자기 했는데 얼리를 붙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레귤러 근데 할까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네, 근데 솔직히 거기서 후회하는 친구는 많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MIT냐, 스탠포드냐, 하버드냐, 프린스턴이냐, 요 차이점이나 아니면 존스 홉킨스냐, 뭐 예를 들어 밴더비트냐, 아니면 UCLA냐 이런 조금 이제 그 급의 차이를 같은 급에. 얘기하는 거지. 그쵸. 존스 홉킨스가 됐는데 내가 뭐 물론 메디칼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이제 이런 학교인데 난 저런 학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도 자기의 프레퍼런스를 더 이제 확고하게 하는 거죠. 더 확고하게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저는 학생이랑 같이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냥 리스트를 틱 하고 던져주고 넌 여기 해 라고 하면 정말 배우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물론 리스트는 제가 갖고 오겠지만 이 친구가 이 학교를 하나하나씩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여긴 진짜 쓰기 싫어요. 전 여긴 진짜로 제가 다 봤는데 이 뭐 두 개 학교는 저 근데 이해해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이해해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굳이 막 가기 싫다는데요. 맞아요. 어거지로 뭐더 그러니까 막 떠밀어서. 동부에 살아서 음. 너무나도 얼벤 세팅을 가고 싶은 친구는 그쵸. 뭐 시티로 가는 거 맞고 음. 그러니까 저희 학생 중에 시티 환경이 아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정말로 조금 외곽 네, 지역에서 정말로 프린스턴 포기하고 NYU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난 좀 도심으로 나가고 싶다. 진짜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진짜 NYU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컨설턴트 입장으로서는 학생의 어떤 이야기가 확실한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냥 나는 싫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안 되죠. 그렇죠. 예, 선생님으로서는 더 좋은 미래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좀 이유가 저는 좋습니다. 너가 왜 여길 가야 되나. 저는 그래서 이유가 좋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 듣고 나면은 그래도 선생님이 왜 이런 리스트를 뽑았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리스트가 나오겠죠. 제 직감만 보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100%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가다가 조금씩 변경이 되긴 합니다. 하나, 두 개 정도는.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단계가 맞아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1, 2, 3 중에서 첫 번째 대학 리스트 작성. 이제 맞아요. 두 번째 단계